베이직 1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프트와 셋포인트, XYZ 좌표 설정이었죠. 그리고 포인트 에디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모양을 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이거 그릴 때 의외로 시간이 좀 걸렸죠. 왜냐하면 최대한 예쁘게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두 번째 영상 찍었을 때보다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게 빠졌죠. 얘가 빠졌습니다. 이걸 그렸어야 했는데 이 얘기도 하도록 하죠. 물론 이런 것들이 일단 시작은 어디서 시작된다고 그랬죠? 이미지에서 시작이 됩니다. 일단 레이어를 저 아래로 내리고 얘네들은 다 숨기죠. 숨기고 사진. 얘를 그릴 때 어땠나요? 처음에 커브를 그렸죠. 이런 식으로 커브를 그려 나갔습니다. 이렇게 쭉쭉쭉 그려 나갔는데 여기서 제가 커브 그렸던 걸 차라리 꺼내 올까요? 잠시만요. 커브를 그냥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커브를 금방 그렸죠. 잠깐 끊고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원을 하나 그려가지고 로프트로 면을 생성을 했었죠. 제가 이제 원을 그릴 때 여기서 일단은 변형 가능, 그 다음 위의 방향으로 해줬었고요. 뭘 위의 방향으로 하죠? 심을 위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심을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 녀석을 그전처럼 한번 잘라보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잘랐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여기에 이건 제가 잘못한 거네요. 자르기 전에 이 녀석도 변형 가능으로 똑같이 한번 해보죠. 변형 가능 해서 위로 하지 않고 옆으로. 이 아래는 위로 갔었죠. 한번 심의 위치를 보죠. 이 녀석은 심이 위에 있고 이 녀석은 심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근데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제가 부끄러워지겠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어떻습니까? 여기에 이런 녀석이 있죠. 꼬인 점, 킹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없죠. 그리고 다른 점이 좀 보이네요. 이 녀석은 왜 바로 점이 옆에 있는 걸까요? 하나가 더 생겼죠. 아마 여기 이 구부러진 정도? 그거를 지켜주려고 하나가 자동으로 생겼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포인트가 늘어난다는 거는 작업을 하시다 보면 점점 익숙해질 거고요. 이거를 40개로 바꿔줬었죠. 포인트 개수를 40개 한번 바꿔보죠. 40개 바꿔보고 얘도 40개 바꿨습니다. 차이가 없네요. 일단은 없습니다. 근데 왜 40개로 바꿨냐면 40개로 바꾸기 전에 이 얘기를 잠깐 보도록 하죠. 로프트를 할 때 일단은 선이 이렇게 두 개 있다고 치죠. 그리고 이 녀석은 똑같이 차수를 변경해서 점을 4개 가지게 합니다. 여기서 로프트를 할 때는 물론 양쪽의 커브에 포인트 개수가 같기 때문에 이런 아주 뭐라고 해야 되죠? 예쁜 면이, 편집하기 쉬운 면이 만들어집니다. 똑같이 점 4개짜리가 만들어지죠. 하지만 얘가 포인트가 일단 차수 1에 점 2개로 초기 상태로 바꿔보죠. 점을 켜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 녀석을 로프트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느슨하게 똑같이 해서 점을 켜봅니다. 자, 어떻죠? 점이 많은 쪽으로 따라갑니다. 그 말이 뭐냐면 얘가 포인트가 4개였잖아요. 얘는 2개였고
4개 쪽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처음엔 저도 여기 원을 그릴 때 원 대충 그렸어요. 원을 일단 뭐 물론 뭐 변형 가능 예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개수는 신경을 안 썼죠. 그 다음 적당하게 가져다 놨어요. 지금은 한번 이렇게 돌려볼까요? 예쁘게 이렇게 돌려버리고 적당한 위치에 놓고 이 녀석을 그대로 로프트를 해봤습니다. 자, 로프트 느슨하게 오케이 했더니 좀 제 예상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났어요. 분명히 위에 튀어 올라오는 것마다 점 2개, 아래 점 2개 했었는데 여기에 괜히 하나씩 더 생긴 거예요. 여기 2개, 여기 2개 있어야 되는데 3개가 된 거죠. 어떤 부분에서는 여기도 2개였는데 3개가 생겼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바라던 게 아닌데, 그러고 나서 저는 어떻게 했죠? 이 녀석의 포인트 개수를 40개로 바꿔줬습니다. 40개. 위에가 40개였거든요. 여기 보시면 네, 40개죠. 저기 이제 포인트 개수 셀 때 저는 이거 리빌드 재생성을 씁니다. 그럼 바로 여기 가로 안에 있는 게 네, 현재 상태거든요. 이렇게 뭐 실행은 안 시키고 포인트 개수만 낼름 알아볼 때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짠 해주면 네, 느슨하게 해서 얘가 왜 이럴까요? 잠깐, 네, 제가 이거를 바보같이 직선으로 바꿨군요. 로프트 하기 전으로 돌아갑니다. 점을 켜고 자수삼 40개 됐죠? 이번엔 제대로 됐네요. 다시 로프트를 합니다. 로프트 숨겨져 있구나. 느슨하게 해서 이 서피스에 포인트를 켜봤더니 제가 뭐 저 위에 했던 그대로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좋았어. 그러고 나서 전 얘를 3D로 바꿨죠. 지금은 2D잖아요. 평면이니까 어떤 입체감, 얘가 원래는 이런 형태가 되길 원했으니까요.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 뭐 취향이 다르니까 그 반대로 뭐 볼록하면서 이렇게 쑥 들어가게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영상 그 초반부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걸 할 때는 이 사진 보고 일단 시작을 하겠죠. 사진의 어떤 디자인. 그래서 평면인 사진을 보고 어떤 형태의 물체를 만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후에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제작 파트에 있는 분들과 디자이너와 같이 회의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디자이너가 상당히 숙달된 분이고 경력이 많은 분이고 캐드 하는 사람이, 여기서는 뭐 주얼리 쪽에서는 캐드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아무튼 뭐 라이노 하는 사람이 뭐 캐드 기사라고 합시다. 캐드 기사가 조금 초보자다. 그러면 무조건 회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디자이너가 경력이 높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는 게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정도, 뭐 예를 들어서 볼륨을 주는데 뭐 아래로 한 뭐 몇 미리 빠지게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깊이감, 그런 거에 더 빠삭할 거예요. 초보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자기는 분명히 좀 깊게 했다고 하는데 막상 출력 나와보면 이건 뭐야, 한 막 여기선 확대하고 그러니까 한 1mm 뭐 0.5mm만 들어가도 엄청 깊어 보이거든요. 그런 실수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드리냐면, 이건 좀 너무 깊은 거 아니야? 하고 생각될 때까지 내려라. 그리고 나서 한번 여기 직접 재보고 어느 정도 내렸는지 재보고 자나 버니어 캘리퍼스 보고 깊이감을 익혀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을 해주죠.
처음에는 그런 걸 익히기가 좀 힘들 거예요. 감이 안 오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바로 옆자리에 뭐 어떤 원본 하시는 분이 있다. 물론 뭐 기본적인 자리가 그래요. CAD 기사 옆에 뭐 원본 기사가 있는 게 기본 세팅이죠.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회사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바로 이제 의견 주고받고 해서 탁탁탁 고쳐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물론 뭐 사람을 잘 만나야 되겠지만 뭐 어찌됐든 저찌됐든 그렇게 의견을 조율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디자이너가 조금 경력이 낮고 CAD 하는 사람이 경력이 높을 때도 회의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디자이너도 빨리 감을 잡아야 CAD 기사도 좋거든요. 아, 쟤 모르니까 말이 안 통해. 그렇게 하고 나서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볼륨을 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쪽이 차수가 3이죠. 그러니까 곡선인 거고, 여기는 차수가 1, 점이 하나씩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볼륨을 줄 때는 차수를 3, 여기도 3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뭐 커브 툴로 해도 차수 바꿉니다. 그래서 그냥 33이 아니고 볼륨을 주려고 33, U 방향 3, V 방향 3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V 방향으로 점 추가하고 적당히 당겨주고 밀어주고 지금 일단 당겨보는 거예요. 그 다음 이쪽 점 대충 잡고 그 다음 또 이렇게 쓱 당겨서 적당하게 위치를 잡는 거죠. 이게 처음부터 뭐 여기 조금 잡고 저기 조금 잡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선 동영상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얘기도 곧 할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일부러 좀 어렵게 복잡하게.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 이제 다른 것도 한번 다른 방향에서도 바라보고 그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걸림돌이라고 해야 되나 어려움을 피해 나가면 안 돼요. 한두 번씩은 부딪혀 봐야 됩니다. 부딪혀 보고 그 다음 한번 피해 나가보고 그래야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죠? 당연히 내렸죠. 자, 지금은 점이 많지만 포인트가 이 컨트롤 포인트가 많지만 이거랑 똑같은 얘기죠. 결국에는 자, 점 몇 개입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점 4개죠. 점 4개가 있어야지 이렇게 곡면을 만드는구나. 지금은 아주 단순한 곡면을 만들려고 점을 4개만 준 거예요. 여기서 좀 더 뭐 이 은행잎의 단면을 봤을 때 얘가 좀 이렇게 돼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점 4개로 했을 때 좀 부족하면 점을 하나 더 추가를 하겠죠. 그래서 모든 건 뭐 커브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이제 어떤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왜 그런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어떤 뭐 점과 뭐 포인트와 커브와 뭐 솔리드의 상관관계 뭐 그런 좀 멋들어진 말을 이렇게 꾸밉니다. 일단은 글쎄요, 저는 뭐 그 말도 뭐 틀린 건 아니라고 보지만 일단 점이 모이면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 솔리드가 돼요. 덩어리가 됩니다 라고 해도 충분하지 않나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내려보는 거죠. 한번 내려보고 이렇게 해서 볼륨 줬더니 좀 올록볼록한 게 마음에 안 들더라 라는 거였죠. 자, 그 다음 여기도 일단 그림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한번 올려보고 그 다음 끝점이 여기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올려보고요. 여기가 막 많이 접혔네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점들이 다 누워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누워있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파이프를 한번 만들어보죠. 파이프? 여기 없지? 파이프. 그 다음 끝마금은 없음. 일단 대충 만듭니다. 만들고 나서 점을 켜보죠.
그리고 지금은 어떤 꼬인 점이 존재하네요. 킹크가 있죠. 딱 봐도 네, 꼬인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피스 엣지에 딱 붙은 거는 이렇게 날카롭게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것도 네, 망치질 커브 도구지만 서피스에서도 됩니다. 그래서 뭐 4개니까 뭐 4개로 해놓고 8개 33 됐죠? 꼬인 점 사라졌죠. 이 녀석을 한번 뭐 부드럽게 편집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얘를 이렇게, 지금은 어떤 두께감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표현하려면 이게 편해요. 얘가 이렇게 그냥 쭉 내린 거보다는 이렇게 한 거보다는 뭐 아래로 내릴까요?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 얘도 살짝은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쪽도 살짝 이렇게 돌아가 있고, 이게 조금 더 안정적인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얘도 이제 어떤 호겠죠? 전체적인 형태는 네, 호입니다. 이 녀석의 어떤 중심점? 뭐 어떤 원의 일부분인 거죠, 호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연장선을 그었을 때 예,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포인트의 위치는 아이고 이렇게 되는 게 저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얘를 이렇게 커브를 그립니다. 그 다음 또 파이프를 만들어 보죠. 짠 해서 돌리죠. 이 녀석도 네,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33. 네. 얘 점을 켜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중심에서 쭉쭉쭉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형태로 배열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 서피스를 어디 부분을 잘라요. 어느 부분, 뭐 내가 원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방향 바꾸고요. 딴 잘랐어요. 그리고 아까 그렸던 걸 보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형태로 포인트가 배열이 된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극단적인 예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저는 이 포인트를 움직여서 볼륨을 줄 때 이런 생각을 해봤던 거죠. 아, 얘가 일단은 네, 체크하고요. 여기서 봤을 때 평평하게 돼 있지 않고 이렇게 좀 회전을 해야 맞겠구나, 좀 돌아가 있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참 올록볼록하죠. 그래서 점점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여기서 이 복잡함을 없애주려고, 아이고 셋 포인트가 아니고 move UVN이 어디 갔죠? 아, 여기 있죠. 여기서 보시면 매끄럽게 하기라는 걸 써봤습니다. 일단 뭐 이동 모드는 뭐 내버려 두시고요. U 방향 움직였더니 뭐 이게 뭐야 싶은 정도로 막 벌어지죠. 근데 현재는 여기가 V 방향이잖아요. 일단 이거 저거 다 땡겨 봅니다. 그랬더니 제법 매끄럽게 되네요. 또 더 매끄럽게 되네요. 점점 좀 딸려오네요. 네, 이렇게 점점점 매끄럽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 다음 얘도 이렇게 해서 네, 올록볼록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볼록한 정도는 여기 점 2개로 충분히 나타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 사진에서 보면 사진 잘 안 보이는데 사진에서 보면 여기만 볼록하다가 쭉 내려면 볼록함이 없어지잖아요. 끝까지 볼록한 게 뭐 예쁘다 그러면 뭐 끝까지 가는 거고요. 아, 물론 여기서 잠깐 이 얘기를 하자면 이런 무늬는
물론 라이노에서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좀 노가다긴 해도. 물론 지브러시로 가면 더 쉽겠죠. 지브러시로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매끄럽게 할 거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지브러시로 긁으면 쉽습니다. 신나게 뭐 타블렛 긁으면 잘 긁어지죠. 그렇게 해서 모델링 된 걸 렌더링 했을 때는 예쁘게 잘 나오겠죠. 하지만 출력했을 때는 그 출력하면 어떤 그 등고성 같은 그런 무늬가 만들어지죠. 그게 왜 그렇죠? 출력도 어떤 두께를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제 100분의 몇 밀리네, 1000분의 몇 밀리네 그렇게 쌓아가는데, 쉽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어떤 곡선, 곡면을 표현하려면 그냥 여기 보면 이런 커브처럼 곡면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한 층 한 층 쌓아 나가는 거기 때문에 꼭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비트맵처럼 돼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층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어떤 결이 생기겠죠. 그럼 출력집에서 이건 이렇게 생긴 거니까 이 기계가 허락하는 최소한의 두께, 아주 해상도를 좋게 해서 출력해야겠다, 그렇게 해주겠어요? 안 해줍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런 걸 쭉쭉 해주겠죠. 그럼 여기에 수많은 이런 결들이 있겠죠. 이렇게 쭉쭉쭉 있을 겁니다. 어떤 방향에 따라서 생기겠죠. 그러면 그 녀석 다 없애주려면, 없애주다 보면 내가 여기 이렇게 이 재질, 질감 살려놨던 게 잘 살아있을까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했다면 그걸 고려해서 이 자체 이 파인 무늬, 그 질감을 더 깊게 팠어야겠죠. 깊게 파거나 아니면 어떤 출력을 어떤 재질로 할지 모르겠지만 출력되고 나서 온 거에다가 어떤 조각칼 그런 걸로 좀 긁어주든가, 출력물에서 어떤 질감을 살리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왁스 카빙을 하던가, 그런 게 있어야겠죠. 백날 무슨 라이노에서 예쁘게 그려봤자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근데 지금 듣는 분들은 그럼 왜 제가 샀던 라이노 책에는 그런 얘기가 없죠?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왜 없을까요? 그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저는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책 만드는 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본인의 생각을 그렇게 간단히 요약을 해서 딱딱 챕터별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힘든 일이에요. 물론 날로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특정 어떤 분 빼고는 열심히 만드셨어요. 책 정말 신경 써서.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차라리 도움말이 낫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책은 말이죠, 참고서처럼 쓰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책이 모든 걸 다 만들어주고 학원이 나를 완성시켜줄 거야, 그거 아닙니다. 학원을 수료했건 책을 몇 권을 띄웠건 실무랑은 다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녀석이 좀 많이 이렇게 쑥 된 것 같으면 스케일로도 누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일단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 나갔었죠. 그림 치우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가장 중요한 건 진주 크기인데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다 딴 데로 갑니다. 막 여러분들은 꼭 진주 먼저 그리고 하셔야 됩니다. 진주에 맞춰서 딴 얘들을 맞추는 거죠. 진주는 잠궈 놓고 진주 크기를 설정해야 이 은행잎의 크기가 설정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조금 부드럽게 만져줄 수가 있겠죠. 아, 부드럽게 안 되고 있어요. 얘네들이 참 많은 방해를 하네요. 어떻습니까? 참 손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원하는 최종 형태는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면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어요. 어떤 특징만 살려주면 됩니다. 얘를 이렇게 해서 좀 내렸죠. 내립시다. 내려요 그냥. 뭐 어때요? 내렸는데 면이 좀 꼬였네요. 그러면 얘잖아 하고 얘를 적당히 한번 풀어볼까요? 오, 이거 풀려니까 이거 뭐 장난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포인트를 옆으로 밀 수가 있나요? 천천히 밀면 밀 수도 있겠죠. 어디 보자. 여기가 V 방향이죠. V 방향으로 밀어봅시다. 이거 그냥 뭐 천천히 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굳이 뭐 한다 그러면. 아니면은 그냥 뭐 아유 몰라 수동이 최고지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적당하게 하시다 보면 좀 펴졌잖아요. 그리고 아이스코브 진행되는 거 보면 뭐 이 정도면 훌륭해, 좀 펴졌어, 땡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나중에 두께 줄 땐 좀 문제가 되겠지만 뭐 그건 그때 얘기고요. 전 지금 두께 안 줄 거거든요. 그리고 뭐 학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뭐 학원이 자기를 뭐 만족시켜 주지 못했다면 이제 그땐 또 과외를 하시겠죠. 뭐 과외가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1대1 강의니까 학원이든 과외든 선생님을 잘 만나야겠죠. 자, 적당하게 뭐 올려주는 게 올리면 뭐 올리시고, 내리는 게 올리면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 했었죠.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지금 이 면이 꼬인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이 녀석이죠.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해보죠. 왜 처음부터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하고, 아이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 뭐 대충 뭐 저기 올라갔으니까 뭐 여긴 내려간 게 맞네요.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대충 이렇게 커브 하나 쓱 그려가지고, 잠시만요. 컨트롤 C 지우고 복제하고, 그리고 이게 최종 형태는 그냥 파이프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자른 척만 하시면 되잖아요. 자른 척이 아니고 그냥 자르면 되죠. 이렇게. 전 지금 단축키로 잘랐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이 아이소 커브만 대충 여기 안쪽에만 따로 추출하면 되죠. 제가 이거 추출할 때 이걸로 균일하게 나눴잖아요. 몇 개지? 한 25개 하자. 이렇게 하고, 여기 당연히 안 가겠죠. 끊겨 있으니까. 그럼 여기 뭐 대충 하고, 여기도 뭐 대충 하시고, 여기는 수동으로, 어디 갔지? 여기 수동으로 대충 간격 보고 딴 애들 보면서 하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어차피 결과물은 똑같잖아요. 하지만 엄청 편해지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여기서 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그럼
처음부터 그릴 때부터 이 꾸불꾸불 안 만들고 이 꾸불꾸불한 척을 하기 위한 포인트만 그냥 거기서만 2개씩 꼭꼭꼭 찍어주고 처음부터 매끄럽게 그리면 더 쉽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썰어준다고 하고. 그건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어떤 게 더 편한지, 어떤 게 자기 스타일인지. 이번 시간에는 그런 의문만 한번 던져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만 됐어도, 처음부터 이렇게만 됐어도 여기 포인트가 막 여기 꼬인 곳, 여기 막 불룩 튀어나온 곳, 그곳만 없어도 쭉쭉 피기에는 더 편하지 않았을까요? 일단 그것만 한번 해보죠. 이 상태에서 이제 커브들 다 살아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원하는 건 뭐냐면, 한 가지 방향에서 물체를 바라보지 말고 여러 방향에서 봐야 이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뭐 어떤 책이나 뭐 그런 데서 어떻게 그렸다 라고 해서 항상 그런 방법으로 그리진 마세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는 거죠. 자, 일단은 뭐 대충 이렇게 해놓고 이 녀석을 로부트 해보도록 하죠. 아무튼 제가 아까 뭐 학원이나 뭐 기타 등등 뭐 그런 얘기하면서 뭐 책 뭐 쓴 사람들 얘기하면서 왜 책에서 뭐 안 했을까 뭐 어땠을까 그런 얘기 하니까, 아, 저 사람 뭐 학원 뭐 그런 선생들 뭐 그 사이가 안 좋은가 보다, 뭐 싫어하나 보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각자 전공 분야가 따로 있는 거고 그런 거지. 그냥 좋게 생각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하니까 아까보다는 조금 왠지 좋아지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 다음 얘도 파란색 짠 해놓고 여기서 한번 휙 돌려볼까요? 그냥 한번 돌려보죠 뭐. 휙 돌리고, 이야 이게 뭐야. 돌리니까 당연히 볼록볼록이 끝까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매끄럽게 해줬던 겁니다. 어디 갔지 매끄럽게? 저 매끄럽게가 은근히 많이 쓰일걸요? 한번 해보세요. 하시다 보면 이거 쓸만한데 좋은데 하는 순간이 곧 찾아올 겁니다. 그 다음 매끄럽게, 그 다음 사진 여기서 적당하게 3D로 줄여가면서, 그 다음 여기서도 파란색 V방향 적당히 줄이고, 됐네요. 그 다음 여기서 바로 돌려볼까요? 네, 바로 돌려보고. 아까보다는 왠지 더 편해진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또 한번 돌려보고, 네, 싹 한번 또 돌려보고, 높이도 뭐 적당히 그냥 맞추죠. 뭐 어때요? 만져나가면서 맞추면 되는데 어떻습니까? 아까보다는 왠지 좋아. 파란색. 그 다음 이제 디테일을 맞춰 나가겠죠. 나중에 저기는 썰지 뭐 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살짝 꺾여 있으니까 이걸 뭐 원했다면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아니야 난 이게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눌러버리죠. 이런 식으로 다시 또 편집하면 되겠죠. 뭐 점 몇 개 없으니까 저기만 눌러도 여기도 같이 쑥 들어가 버리네요. 그리고 여기가 조금 별로긴 한데 뭐 어때, 그냥 뭐 파이프만 딸 건데 라는 생각으로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좀 디테일을 살려주고 하다 보면 아까보다는 더 편하게 할 수가 있겠죠. 여기가 굳이 기다릴 필요도 없고, 그리고 자르지 않고 이 상태에서 적당하게 모양을 만든 후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적당히 내려요. 적당하게 위치 잡아주시고요. 그럼 아까보다 훨씬 아이소크보다 정렬이 돼 있고, 그렇죠? 여기 볼록 튀어나온 건 쟤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볼록 튀어나오지 않고 모양만, 갈라진 모양만 자연스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밖에 더 있나요? 이거는 일단 대략적인 쉐입은, 모양은 다 잡았다고 치고 그 후에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점이 어디 있나요? 여기도 있군요. 얘도 조금 아래로, 아니야, 아이고. 커브는 숨겨주고요. 키보드가 예전보다 경쾌해져서 여러분들이 듣기에 조금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키보드가 이거밖에 안 남았거든요, 저한테는. 자, 이렇게 한번 눌러봅니다. 아까보다는 덜 튀어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물론 얘가 잡아주고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아까보다는 조금 덜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네요. 아까보다는 좀 덜하죠. 여기서 뭐 다시 너니? 하고 잡아줄 수도 있겠죠. 이럴 때 어떻게 씁니까? U 방향으로 이동해 라는 게 있죠. 다음 점 추가가 아니고 U 방향 다음 점. 네, 그럼 바로 이동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Z 방향으로 누를까요? 그냥 눌러요. 뭐 어때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없어집니다. 그 다음 U 방향 다음 점. 네. 오른쪽 버튼 누르면 그 반대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뭐 적당하게 없애주면 됐지 뭐 라는 생각으로 하니까, 자, 어떻습니까? 처음보다는 훨씬 빨리 모양을 잡을 수가 있었죠. 여기서도 그 사과 포인트 에디팅 했을 때처럼 뭔가 감이 좀 오셔야 됩니다. 간질간질 하면서. 제가 했던 것들 처음에 어렵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 다른 방법으로 해보고, 그 다음 다른 방법으로 해보고, 다 모든 방법을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냥 보는 거하고 직접 해보는 거하고는 많이 달라요. 여기서도 이제 조금 꼬인 게 있으면 디테일을 살려주면서 좀 이 꼬인 걸 풀어줘도 되겠죠. 이렇게 조금 너도 위로 올라가라, 좀 넓어지게 하면 그때부터 살금살금 풀려지겠죠. 이 정도는 한번 점을 당겨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피스에서 아이소 커브를 추출하고 이렇게 저렇게 했었죠. 그 다음 뭘 했습니까? 여기 얘를 만들었죠. 이것도 역시 포인트 에디팅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점 추가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지만 여기서는 그 어떤 이 앞뒤를 막을 때 어떤 새로운 면을 만들지 않고 포인트 에디팅으로, 포인트 편집으로 막아버렸잖아요. 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 보시면 투영이라는 옵션이 있죠. 이 투영이라는 옵션, 제가 개체 스냅에 대한 영상 찍은 걸 보셨다면 아실 수도 있겠고요. 보셨더라도 주의 깊게 보지 않았다면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다시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구가 하나 위에 있죠. 이 녀석을 탑뷰에서 잡는다고 칩시다. 잡아요. 이동할 거예요 하면서 얘를 이제 어떤 기준점을 잡겠죠. 자, 지금은 어디 있죠? 자, 프론트 뷰 보세요.
이 십자 포인트가 이 바닥면 X축에 있죠. X축에 있습니다. 여기에다 X축에 있겠죠. 하지만 개체 스냅의 끝점 잡아보죠. 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위로 붙죠. 전 9의 중심을 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9의 중심이 잡히지 않죠. 그러면 얘는 X축에 딱 바닥에 놓여져 있으니 이렇게 얘는 잘 잡힐까요? 얘를 뭐 이동할 거예요. 기준점 잡아야죠. 딱 갔더니 어떻습니까? 9에 꼭지 와서 닿죠. 끝점이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도 있는데 꼭지에서 잡힙니다. 하지만 투영 옵션을 켜면 X축 상에서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영상, 첫 번째 영상 보시면 요 투영 해가지고 바로 잡았던 거죠. 물론 그 전에 전제되어야 될 건 이 9는 바닥에 가운데 X축이 지나가는 그 바닥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아이소 커브 추출하고 나서 그 다음 파이프 만들고 파이프 끝에다가 했죠. 하지만 파이프 끝이 아니라 그 커브가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커브의 끝에 가져다 붙였던 겁니다. 자, 다시 이 얘기로 넘어오죠. 뭐 이런 걸 했습니다. 이렇게 쭉쭉쭉 했는데 일단 뭐 커브 한번 그려보죠. 그냥 돌출할까요? 원을 하나 그리죠. 저 뭐 은행잎 꼭다리, 은행잎 끝에 그거 그리는 게 뭐 중요하긴 하죠. 뭐 중요하긴 한데 그거보다는 여기 지금 제가 할 어디 갔죠? 이거 셋 포인트 여기에 익숙해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직선 돌출하겠습니다. 직선 돌출 네 했죠. 그럼 차수는 앞뒤로는 1 여기는 3이겠죠. 차수가 3인 원으로 땡겼으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양쪽 끝을 막으려면 뭐가 부족하죠? 포인트가 부족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끝을, 이 끝막음을 좀 부드럽게 하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뭐 그렇다고 칩시다. 이걸 부드럽게 이렇게 뭐 부드럽게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막아주고 싶었다면, 자, 연속성을 유지하려면 점이 몇 개가 필요하죠? 이 연속성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제 라이노 시작할 때 막 처음 공부할 때 연속성이 뭐고 이게 뭐 G1 뭐 G2를 맞춰줘야 뭐가 되고 그런 얘기하면 알아듣겠습니까? 처음 하는 사람인데 그냥 메모하기 바쁘고 외우기 바쁘지. 반복이 좋은 거예요. 반복이 이렇게. 저 어떻습니까? 점이 몇 개가 필요하죠? 가운데는 뭐 두 개가 겹쳐 있지만 하나로 본다고 그랬죠? 자, 하나, 둘. 제가 왜 두 개라고 표현했죠? 아이소 커브를 추가할 때 얘가 이제 뭐 회전으로 뺑글 돌았다고 해봅시다. 회전? 그건 좀 말이 좀 안 맞는군요. 회전이긴 한데 아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고 키보드를 살살 누르려고 해도 살살 눌러지지가 않아. 큰일입니다. 야이씨. 저는 이 사용 안함으로 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걸 누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했습니다. 얘는 연속성이 잘 보장이 돼 있죠. 그리고 다시 하겠습니다. 변형 가능으로 하지 않았네요. 또 눌렀어. Alt키. 변형 가능. 예. 전개수는 뭐 대충 8개. 키보드도 살살 눌러야지. 360도. 자, 그 다음에 포인트를 켜보죠. 어떻습니까? 연속성 부드럽게 유지가 됐죠. 왜 부드럽게 유지가 됐죠? 단면을 그릴 때 저는 정확하게 수직으로 내렸고 회전축도 정확하게 수평으로 잡았기 때문에 얘는 어디 뭐 뾰족하지 않은 그런 녀석이 된 겁니다.
자, 변 뒤집어서 쉐이딩 딱 해서 보면 아주 매끈하죠. 그러고 나서 점을 봤을 때, 자, 얘를 단면에서 봤을 때, 이쪽 방에서 봤을 때는 점이 3개죠. 하나, 둘, 3개라고 하겠지만, 어떤 이런 서피스를 이렇게 쪼물딱쪼물딱 하는 포인트 에디팅일 때는 가운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있는 거죠. 한 줄이. 그래서 가운데 하나 빼고, 가운데 하나 포함해서 총 2줄이 필요한 거죠. 왜 2줄이죠? 여기는 저렇게 한 점으로 모이기 전이니까요. 그래서 총 2줄이 필요하구나 하고, 일단 한번 가장 잘하는 거 차수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봤더니, 자, 여기 2줄 쓰고 여기 2줄 쓰면 가운데 남는 게 없네요. 뭐 그래도 유지가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보죠. 일단은 양쪽을 잡고 한 번에 가운데로 모아보죠. 잠시만요. 목이 또 갔군요. 오늘 영상 몇 개 안 찍었는데 시간이 좀 늦어서 그런가 봅니다. 뭐 어쩔 수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에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하고 Z 축으로 이루어진 평면이죠. 그러면 이 평면상에서만 딱 모이게 하려면 일단 여기 탑뷰 정확히 보시고 X, Z죠. 짠 했더니 어떻게 모입니까? 탑뷰 잘 보세요. 네, 여기 잘 보시죠. 여기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모아주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다시 이 녀석 이용해서 Y축으로 쭉 이동하는데 여기까지 가시면 매끈하게 되겠죠? 자, 점 4개일 때는 어떤 쌀알 모양 뭐 이렇게 됐네요.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커브로 표현을 해보죠. 중심선이 하나 있을 테고요. 그 다음 포인트가 4개가 필요하겠죠. 꽁 찍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한번 꽁 찍어주고 쭉 와서 여기서도 Shift 눌러주죠. 꽁 찍고 또 Shift 누른 상태에서 꽁, 이겁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죠? 누르고 적어도 전 이걸 원했거든요. 점이 몇 개가 필요하죠? 6개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 가운데 2개만 오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2개를 하려면 여기 짠 해서 일단은 가운데 한번 찍어준다고 했죠. 점 4개일 때는 저기 사실 없는 거라니까요. 여기 없어요. 그냥 있는 척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중간점에 도움을 받아보죠. 짠 한번 눌러주고 여기다 했더니 이건 좀 아닌데. 양쪽에 2개를 찍죠. 그냥 중간점 꺼져 하고 적당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6개로 했다면, 처음에 이 원통일 때 6개로 했다면 제가 원하는 걸 만들기가 더 쉬웠겠죠. 네, 또 점 정렬, 그래서 셋 포인트예요. 여긴 점 설정인데 이름 뭡니까? X, Y, Z 좌표 설정. 그냥 셋 포인트가 더 편할지도 모르겠어요, 이해하기에는. 그래서 제가 한글은 한글인데 읽을 수는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한글인 경우가 많다고 했던 거죠. 차라리 영어 사전 보는 게 빠르겠네 이런 얘기 했던 것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자, 제가 원했던 모양으로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럼 여기 각을 더 주려면 어떻게 하죠? 이제 좀 감이 잡히실 겁니다. 각을 더 주려면 커브를 그릴 때 일단 점 2개만 썼어요. 점 2개만 딱 써가지고 짠 이렇게 짠해서 짠하면 이 정도의 부드러움이지만 딱 꺾이게 하고 싶었다면 점이 3개 정도 있으면 오, 좋은데 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점을 살짝 움직여주면 부드러운 정도도 제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죠. 자, 어떻습니까?
모든 건 커브에서 시작하고 어떤 이해하는 것도 커브를 기준으로 이해하면 조금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추가를 해보죠. 뭐 요쯤에 한번 만들어 볼까요? 두 개. 짠, 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위로 밀어보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죠. 결국 이 내용인 겁니다. 이게 뭐 은행 이 끝에 여기 꼭다리, 뭐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네요. 그리고 나서 뭐 이런 게 있었죠. 뭐 얘를 뭐 살짝 눕히고 뭐 그랬는데, 자, 물론 전 그냥 뭐 회전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쭉 눌리고 말았죠.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냥 기울이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높이가 변하지가 않죠. 이렇게 쭉쭉쭉 밀리면서 이게 더 편하죠. 이럴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 저 도구 한번 어떤 녀석인지 한번 도움말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고 빨간색이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제가 원했던 대로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테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얘도 좀 마음에 안 들고 얘를 3D 스케일로 좀 키워보죠. 별로군요. 살짝 움직여주고 움직이기 전에 일단 두께를 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또 추가를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추가해야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게 될지는 글쎄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해봐야 알겠죠?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감이 잡히겠죠? 물론 또 이런 분들이 또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아, 저걸 왜 포인트로 해? 그냥 T스플라인으로 하면 되는데, 제가 그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T스플라인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저 학교에서 라이노 가르친다고 해서 평가판 깔아가지고 하는데, 라이노도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T스플라인을 무슨 수로, 라이노도 이제 좀 아는데 T스플라인은 또 언제 배워요? T스플라인은 이게 염장 지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라이노로 할 수 있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말이죠, 컨트롤 포인트 편집으로 쭉쭉쭉 만들었어요. 제법 잘 된 것 같아. 그럼 나중에 T스플라인이 힘들까요? 그런 사람들이 쉽게 적응할 겁니다. 확신할 수 있어요. 포인트 땡겨서 쭉쭉쭉 하시던 분이 아이고 이건 뭐 금방 적응하실 겁니다. 자,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이런 어떤 뭐 포인트 에디팅의 시작은 커브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커브를 뭐 생각하면서 편집을 하시면 어떤 이해가 더 빠를 수도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이 형태 커브 추출해서 점을 켜보면 어떻습니까? 지금쯤이면 더 감이 간질간질하면서 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정도 가지고 이 은행잎을 만들 수가 있었죠. 이 끝에 방울 다는 거 설명드렸고요. 아, 여기 난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주 받침? 진주 받침 얘 숨기고요. 사진 치우고. 진주 받침 어떻습니까? 대충 하는데요. 대충이 아니라 이건 한번 직접, 글쎄 기회가 된다면 한번 남대문 아니면 뭐 그런데 액세서리 파는 곳, 그런 곳에 가셔가지고, 제가 왜 뭐 굳이 액세서리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진주 어떻게 올리죠?
뭐 용접하나요? 아닙니다. 저희에겐 에폭시 본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에폭시로 붙여요. 물론 뭐 아시겠지만. 그럼 여기서 걱정해야 할 부분이 뭐죠? 에폭시가 밖으로 기어나오면 싸 보이죠? 상당히 저렴해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네, 아주 약간의, 여기 가운데 있나? 오랜만에 클리핑 맞니 이름? 클리핑 평면 해보죠. 요거만 주의해주세요. 지금은 저는 대략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어떤 중량에 어떤 크게 상관이 없다면 좋겠지만 중량이 허락하는 중량이 있다면 허락하는 중량에 맞춰서 여기 이 받침을 만들어 주시고, 물론 이 받침은 기본적으로 위에서 봤을 때 보이지 않아야겠죠. 그리고 너무 크면 어떤 옆에서 봤을 때도 이게 보이면 그렇게 쏙 좋지가 않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의 공간 확보해 줘야 되는데, 자, 저는 왜 딱 붙여서 만들지 않고 여기 빈 공간을 살짝 두었을까요? 에폭시 본드가 머물러 있으라고 공간을 좀 준 겁니다. 그리고 저는 왜 여기를 이렇게 뱅글뱅글 돌려, 이렇게 꽈배기처럼 트위스트를 써서, 뭐 트위스트를 쓴 건 아니지만 어디 갔니? 이걸 해서 만든 거죠. 나선을 하는데 어라운드 커브 주변 옵션을 써가지고 만든 거죠. 자,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하면 여기에도 본드가 머무를 수가 있겠죠. 원기둥보다는 나을 겁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두께는 글쎄요, 어떤 이 진주 샘플을 먼저 받겠죠. 어떤 작업을 시작할 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캐드 기사로 취업을 했는데 저런 진주 브로치를 만들어라 라고 하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게 진주는 10mm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은 샘플 하나 주세요. 10mm짜리 진주 주세요. 그걸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게 왜 필요해? 그럼 일단 보면서 하게요. 그리고 대충 둘러대시고 10mm짜리 하나 놓고 10mm짜리의 구멍을 보면 되겠죠. 대충 이 녀석의 두께를 몇 mm로 하면 되겠다라는 건 나올 겁니다. 그냥 대충 한 0.9, 뭐 0.8 해도 잘 들어갑니다. 1mm도 잘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뭐 이 진주 뒤에 구멍 파는 사람마다 좀 살짝 다르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 그리고 또 이렇게 살짝 깊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구멍을 어디선간 드릴로 파겠죠. 그러면 이 구멍 판 곳이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멍 판 곳에 이렇게 조금 삐죽삐죽 이 찌꺼기가 튀어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어떤 이런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좋겠죠.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옆에서도 이 진주 받침이 잘 안 보이는 정도, 그 다음 앞 위에서는 당연히 안 보여야 되는 거고요. 두께는 대략 뭐 한 0.5mm 정도, 굳이 두꺼울 필요가 없죠. 어떤 저 형태를 유지할 정도의 접시면 되는 거잖아요. 뭐 0.3mm는 너무 얇은 감이 있어 0.4로 하세요. 뭐 어때요? 얇으면 얇을수록 사장님은 기뻐하십니다. 얇으면 얇을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매우 기뻐하시겠죠. 금일 경우에 뭐 은도 그러겠네요. 그리고 전 형태상 어떤 뭐 방해를 안 받잖아요. 그냥 적당히 본드만 머무르면 되고, 예, 뭐 본딩할 때 작업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그런 크기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런 형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들죠. 예쁘긴 하겠지만 힘듭니다. 왜 힘들까요? 줌을 쏘면서 다 꺾여. 아니 줌을 털면서, 줌을에 섞어 털면서 다 꺾여. 광치면서 다 꺾여. 힘듭니다. 물론 뭐 어떤 약간의 조치를 취하면 뭐 괜찮긴 하겠지만 덜 예뻐지겠죠. 어쨌든 저는 모델링에서 예뻐 보이면 그걸로 땡큐입니다. 이거 보고 좀 많은 분들이 찾아오면 좋을 텐데 라는 마음을 담아서 예쁘게 그려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 정도면 네, 괜찮은 것 같고요.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고, 제가 오늘은 어떤 그림보다는 설명을 더 많이 했는데
네, 여러분들이 좀 더 포인트 에디팅에 익숙해졌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담아서 설명을 좀 길게 했었고요. 어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다하시면 되고, 좀 더 긴 질문, 사진이 포함된 그런 질문들 하시려면 제 영상 아래 더보기 누르셔가지고 거기 써있는 카페수로 오셔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아시죠? 저 아래 뭐 누르는 것도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이쯤에 반지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거 누르면 바로 구독을 누를 수가 있고요. 그 구독을 누르면서 알림 설정을 하시면 제가 새 영상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알림이 갈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